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석유 가스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매장량은 최대 140억 배럴 가능성이 예상되며 천연가스는 29년, 석유는 4년 이상 사용할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주식시장에서 인공지능 관련주 간 옥석 가리기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데이터 센터와 전력, 에너지 업종 등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금리가 여전히 높고 인하 시점 역시 지연되고 있다며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축소돼 소수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가 세계 3대 조선 박람회인 포시도니아 2024에 나란히 참가해 미래형 선박 기술을 선보입니다. 양사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관에 부스를 마련해 친환경 선박 모형 및 핵심 기술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의 5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갔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역대 5월 중 최대치인 6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주들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먼저 주말 사이 나왔던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말 사이에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하다는 PC 물가지수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C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3% 상승했고요. 근원 PC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했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해서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다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은 그대로 기업 실적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 급감했는 데다가 이용객 수도 무려 7%나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맥도날드를 포함한 패스트푸드 이용객 역시도 3.5%나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이렇게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렇게 소비 지출이 갑자기 급감을 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갑자기 급감을 하게 된다면 기업 실적이 급격히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경기 침체 우려로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5월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 12개월째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11.7%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흑자에서는 49억 달러를 돌파하는 흐름 가져갔습니다. 품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쪽에서 무려 54.5%나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7개월 연속해서 증가한 것이고 그리고 수출액도 113억 달러를 돌파하는 흐름 가져갔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올해 최고 실적을 내놓았는 데다가 자동차 쪽에서도 5월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는데 특히 SUV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판매 수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런 좋은 성적표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에도 LNG가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108%나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양대 산맥이라고 한다는 미국과 중국 모두 다 증가세를 보여줬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6%나 늘어나게 되는데 이 수치는 역대 최대 5월이었다라고 기록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20년 동안 최대 수출국 1등 자리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미국에게 1등 자리를 뺏기게 됐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5개월 동안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출액이 113억 달러를 돌파했고 그리고 19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자랑하게 되면서 1등 자리를 다시 뺏어올 수 있게 됐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수출 호조로 인해서 이런 성적표를 얻었다라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 흐름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 빨간불을 켜낸 채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1%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상승폭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3%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중에는 2%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시총 상위주들 1위부터 8위까지 모조리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젠스낭 CEO가 또 한 스푼 더 얹어주는 발언을 해줬는데요. 이 블랙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HBM3E 12단을 탑재하고 있는 블랙웰이 내년에 출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블랙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루빈이 또 출시가 될 것인데 여기에는 HBM4가 탑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마디 더 꼭 코멘트로 덧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HBM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삼성전자 장중에 4%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주로 봤을 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인 하나 정밀기계가 앞으로 TC본더를 SK하이닉스에 납품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SK하이닉스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었던 TC본더를 납품을 하고 있었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거래일 동안 3조 넘게 팔아치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것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에 1조 넘게 사자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도 사자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상승 탄력은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 거래일 대비해서 0.5%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주들이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짝였던 것은 바로 실리콘투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K 화장품을 포함해서 K 컬처 전반적으로 유통을 하는 유통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 입점을 받지 못할 정도로 정말 가동률이 뛰어나고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고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해제 조치 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매도세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매수 전환을 했고 그 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급등세를 보여줬던 섹터는 바로 에너지 또 밸브 관련 종목들이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이례적으로 갑자기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해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규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90년대 동해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300배 규모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4,500만 배럴이 발견됐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 인구가 쓸 때 양을 비교했을 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29년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에는 4년 정도 쓸 양이라고 합니다. 가치로 따졌을 때 얼마나 되냐 이런 물음에 장관이 이런 대답을 했더라고요. 삼성전자 시총의 5배다. 그러니까 지난 거래일에 삼성전자가 440조 원이었거든요. 단순 계산을 했을 때 2,200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용인데요. 사실상 1976년에 발견됐지만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시추가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추가 얼마나 드냐 한번 따져봤더니
최소 시추를 할 때 5개의 시추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뚫는 데에만 무려 1,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5,000억 원이다라고 계산이 나오는데요. 일단 올해 말부터 이 첫 번째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상반기 정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 꺼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뿐만이 아니라 오펙 플러스에서 회의 있었는데요. 감산이 연장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런 소식 안고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 안고 오늘 에너지 관련 종목들 장 초반부터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스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오랜만에 상한가 바로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시 42분께 상한가 진입 후에 지금 풀리지 않는 모습이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기는 종목이기도 하죠.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에너지 역시도 도시가스 관련 종목으로 상한가 거래되고 있고요. 모조리 다 상한가, 그리고 밸브 관련 종목 두 종목 모두 다 상한가 진입 후에 풀리지 않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 시각 저희 시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달력을 한 장 넘겼을 뿐인데 시장의 분위기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이 모습만 봐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망을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우리 증시 전망 2,600포인트 내외에서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번 주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동향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다음 주에는 FOMC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일단 외국인의 수급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그래도 올해 들어서 꽤 매수세를 많이 넣어줬었는데 5월 시장만 놓고 본다면 매도로 전환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도 6월 들어서 다시 현물과 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수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까지도 이 기조 나타날지 저희 방송 통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반짝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기조 끝까지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상승에 주도하고 있는 쪽은 바로 석유와 가스 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또 이제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발표가 나오면서 뭐 심리적인 산유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일단 먼저 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 발표 저희가 어떻게 좀 뜯어봐야 할까요, 이사님? 전혀 뭐 새로운 뉴스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일부 동해 광구에서 네. 천연가스가 생산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에서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한 2, 3년간 생산하다가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건 뭐 누군가의 그 블로그가 아니고 한국석유공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작년 10월 24일 날 발표된 내용을 조금 보시죠. 동해 심해 지역에도 가스가 국내 대륙봉 최초로 저류층, 양질의 저류층을 발견하다. 이런 이 한국석유공사의 공식 블로그에서 언급된 부분이 있다는 네. 거죠.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지도를 보시면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지금 동해 6-1 영일만 지구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논란의 지금 7광구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황해 쪽에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로 한 지역도 중국 쪽에서 이미 석유가 나고 있는 천연가스가 네. 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대륙봉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견될 가능성 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 시추 능력이나 탐사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호주 쪽과 연계해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 지역 쪽에서 의미 있는 저류층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작년 그리고 그 옛날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발표된 내용 자체가 이 블로그에 언급된 내용을 넘지 않는다면 네. 정부가 뭔가 좀 조급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확률이 20%, 그다음에 지금 저류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그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양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뉴스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미 예전부터 다 알고 있던 뉴스 전혀 새로운 게 없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에 대한 뭐 해석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뉴스가 나와서 해당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뭐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현재 구간에선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네. 좀 더 냉철하게 머리를 식히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처럼 사실 뭐 처음 노출된 뉴스가 아닌 것도 맞기도 하고요. 앞서서 저희가 브리핑 통해서 알아본 것처럼 시추에 들어가는 비용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하잖아요. 그걸 다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매장량이 그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추후에는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죠. 흥구석유, 그리고 뭐 화성밸브, 한국석유, 그리고 동양철강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제로 뭐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었던 어떻게 보면 소외됐었던 네.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오늘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였지만 제 생각으로 앞으로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외에는 대체적으로 힘이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관련되어 있는 이슈에 대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그 대장주 위주로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 굉장히 뜬구름 잡기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올해 연말부터 뭐 시추 작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주가를 이렇게 강하게 올릴 만한 모멘텀이었나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6월 달에 넘어오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긍정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 외국인이 선물해서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가 오늘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만기를 앞두고 나서 포지션이 살짝은 유해질 수 있다라는 네.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 포인트를 좀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좀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군들에서 좀 안정적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그중에서 테마성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실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지수가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우리 시장이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주도주격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사님께서 짚어준 종목 SK이노베이션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오늘 수급 상황 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니까 윗골이 조금 길게 달면서 양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반짝 상승에 그칠지 아니면 조금 더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관련주로 보면 SK이노베이션보다는 SK가 더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SK는 지금 다른 이슈가 있어서 뭐 이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E&P 기업이라고 하면 SK가 갖고 있는 SK E&S 정도가 E&P 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E&P 기업이라고 하면 실제로 진짜로 그 석유를 탐사하고 시추하고 개발하는 그런 기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뭐 그 기업 빼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말로 이게 연관돼 있는 산업이라서 그 관련된 종목을 사야 한다면 SK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지금 해양 시추선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미 팔아버린 상황이라.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개발하려면 시추선을 어디서 빌려오든지 다시 또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국내 1인 누굽니까? 삼성중공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슈와 상관없이 이미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삼성중공업 정도와 그다음에 SK E&S가 있는 SK 정도가 의미가 있는 기업일 뿐 지금 뭐 석유 사다가 파는 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벌써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 뭐 소위 이제 그 피팅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단기 트레이딩은 뭐 가능하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만약에 뭐 금감원이나 뭐 검찰 쪽에 있다면 지금 뭐 정부 관계자들이 혹시라도 이런 종목을 미리 사지 않았는지부터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뉴스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길게 봐야 되는 이슈고 길게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의미 있는 종목은 몇 개 없으니까 그런 정도의 종목군들을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되 오늘 나왔던 이슈는 플러스 알파로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플러스 알파 정도의 이슈를 파악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오늘 상한가입니다. 자, 그런데도 외국인과 기관은 또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오늘 장세의 흐름부터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한국가스공사가 언제 상한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천연가스나 천연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도매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앞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그 석유와 가스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의 갭 상승이 나올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이 일시적인 테마로 여겨질 가능성이 네.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뉴스가 굉장히 강력한 테마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들이 사실 아까 전에도 뭐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새로 나온 내용이 아니라는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는 어떻게 보면 연속성도 좀 결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금이 오히려 좀 정석적인 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내일도 나오고 다음 주에도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시세의 연속성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의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차가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웬만하면 테마주다라고 네. 생각하시고서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짚어주신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1시 20분에 상한가를 재달성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그래도 일단 이슈가 나와 있는 만큼 내일 좀 단기적으로라도 관련주 꼽아서 저희가 좀 공략을 해본다면 어떤 종목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이슈에 가장 민감한 건 지금 이미 뭐 시세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이런 E&P 기업이거나 아니면 그쪽에 투자하고 있거나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군들이 뭐 관련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K도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관련주의나 지금 SK를 이끌고 있는 이슈는 이쪽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SK E&S가 어떻게 보면 SK 안에 숨겨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은 없죠. 그렇다면 뭐 굳이 관련된 종목을 억지로 꼽아보자면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도가 그나마 연관된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GS 글로벌이나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은 꽤 많은데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 나왔던 이 이슈는 만약에 뭐 일주일 내에 정말로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화해서 뭐 확률이라든지 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엔 다시 뉴스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중하게 접근하겠지만 본다면 뭐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본부장께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말씀해 주실 때 주도적인 걸 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그래도 어떤 종목을 조금 신중하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종목들을 좀 살펴봤는데 네. 일단 화성 밸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게 나왔던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500억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좀 올라오긴 했을 텐데 이 화성 밸브가 우리나라 밸브 기업 중에선 1위 업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화성 밸브가 굉장히 오랜만에 반등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화성 밸브가 그 대표 주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순전히 테마로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화성 밸브는 그래도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테마로 접근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기업의 재무까지 그래도 좀 안정적인 기업을 매매해 본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안전판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라면 그렇게까지 권하진 않으니까 참고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성밸브 역시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웹툰과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련 주들의 흐름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크게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네이버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웹툰 모멘텀만으로 상승으로 좀 추세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정답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네이버 오늘 반등하고는 있지만 그간의 하락폭에 대한 반등으로 보면 굉장히 미약한 양상이고요. 네이버의 지금 핵심 포인트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라인 야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지금 결국 달려있는 상황이라서 라인 야후와 관련된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해당 이슈로 인해서 뭐 단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프리 IPO 가치를 뭐 우리 돈으로 한 3조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장하는 과정에서 뭐 경쟁도 붙고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4조에서 5조 정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현재 지금 매출과액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라인 야후가 중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웹툰 쪽도 자회사 3개 중에 국내 법인, 일본 법인, 미국 법인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인 야후로 만약에 분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면 그 지금 라인 웹툰이 가지고 있는 일본 지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또 문제도 우리가 결부돼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망가나 라인 야후 쪽으로 오히려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쪽에 더 주가를 강세를 보이는 이유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네이버는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도 사야 되는 자리는 맞지만 라인 야후 이슈가 끝나기 이전까지는 그 어떤 재료가 나와도 쉽게 주가가 반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관련된 결론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가 않죠. 일본 정부는 대놓고 가져오고 싶어 하고 네. 한국 정부는 관여를 안 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는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뭐 각자의 생각이 전부 다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비싸게 팔았을 때 그다음에 팔더라도 또 동남아나 나머지 부분은 누가 가져가는지 네. 이런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의 변동성은 열려 있어서 네이버는 지금 주가의 밸류만 보면 당장이라도 사고 싶지만 해당 이슈의 종료 이전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답보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지금의 밸류 자체는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라인 야후 사태가 있는 만큼 이 부분 풀릴 때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웹툰 섹터를 전반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섹터를 보니까 자, 그 안에서는 와이랩이 가장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고가보다는 상승분을 좀 내려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대표적인 웹툰 관련주하면 뭐 와이랩, MBT, 뭐 미스터 블루 같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7월에 이르면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지금도 좀 접근해 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와이랩이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보시면 상한가도 들어갔다 밀렸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장 후반부에 다시 상한가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웹툰 관련주들을 전부 다 이끌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오늘 장 후반부에 뭐 상한가 달성이 어렵다거나 윗꼬리가 더 길어져서 시초가보다 많이 밀려서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웹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Y랩을 비롯한 오늘 보시면 키다리 스튜디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 자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금 그 네이버 웹툰이 미증시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예상이 되고 있는 시가총액이 4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조, 4조, 5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컨텐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CJ ENM 같은 경우가 현재 시가총액이 3조가 안 됩니다. 2조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미 시장에서 웹툰 쪽에 대한 성장성을 많이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만화책을 보면 저도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들이 웹툰 쪽으로는 계속해서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올해에도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출시한다라기보다는 방영이 되는 드라마 10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6개, 7개가 이런 웹툰이라든지 IP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해요. 그런 컨텐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웹툰 관련주들이 과거의 만화와는 우리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웹툰과 관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가 1등에서 4등까지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화하면 예전에 일본을 많이 떠올렸지만 웹툰 쪽에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중에 상한가가 깨진 Y랩이 다시 한번 상한가로 말린다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20%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Y랩이 종가 부분까지 20%대만 유지해 준다라고 해도 네. 웹툰 관련주들은 좀 더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밀리지만 않는다면 저는 그래도 관심이 계속해서 유효하지 않을까. 지금 6월 달이니까 그래도 한 1, 2주 정도는 네. 시세가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Y랩 종가 자리가 중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이어서 좀 급락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사님, 한미반도체입니다. 경쟁자가 생겼다는 소식 속에서 사실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14만 4,200원, 300원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 사실 이 주가 자체가 한 2달 정도 13만 원, 14만 원대에서 갇혀 있다가 박스권 탈피하나 싶었는데 다시 또 내려갔잖아요. 자, 그런 만큼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 짜야 할까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은 뭐 급변동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급변동성이 나왔잖아요. 기존의 얘기대로라면 지금이 매수 기회인데 얘기가 달라졌죠. 한미반도체를 그런 전제로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독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점이니까 뭐 주가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고 워낙 많이 올랐고 밸류도 비싸니까 변동성 발생할 수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단독 기사가 나오고 만약에 그 기사의 내용에 뭐 반박 기사가 나왔던지 회사의 어떤 뭐 그런 구체적인 대응이 나왔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네. 오히려 지금 여러 언론사들이 받아쓰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쪽의 매매 동향도 조금 변하는 듯한 모습이라면 이건 조금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독점 기업이었다가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도 가고 SK하이닉스랑은 원래 같이 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로도 혹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한화 정밀 기계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까지 이제 세계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 특히 4세대부터는 세계 업체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네. 것은 그러면 당연히 여러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 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70%의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30%가 넘는 그런 압도적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쟁사가 생기면 그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높은 밸류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해당 이슈의 어떤 뭐 적정성이라든지 뭐 팩트 확인은 추가적으로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뭐 그동안 뭐 사도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는 조금씩 비중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소위 장비 쪽에서는 독점적 기업이 불가능한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들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장비 쪽 한미 반도체는 밸류가 비싸니까 경쟁사가 생기면 당연히 밸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접근 전략 짜면 좋을지 한미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 종목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지금 5%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수출입 동향이 공개됐습니다. 자, 그런데 5월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 좀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호재성 이슈도 있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뭐 현대차 차량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5월 달에 역대급 판매량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그 제품 믹스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고부가인 제품들을 많이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고착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율이 올라온 부분들이 자동차 업계에는 나쁜 것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현대차가 좀 싸게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현대차를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제가 지난 1월 달에도 이 현대차가 21만 원 선을 넘어갈 때 현재 2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21만 원 선을 넘어갈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차의 2021년도 영업이익이 약 6조 정도가 나왔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약 15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 2.5배 정도가 늘어난 상황인데 주가의 위치가 거의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 상승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PBR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량한 종목을 선호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차를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이제 한미반도체 이야기하시면서 저도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한미반도체가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의 포워드 PER 기준으로 약 50배에서 60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50배인데 한미반도체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 정도의 추가 프리미엄을 받아가지고 약 60배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독점적 지위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이사님 말씀처럼 저도 조금은 우리가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도 살짝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준비했었던 말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의 섹터 먼저 열어볼까 하는데요. 의류 OEM 쪽입니다. 사실 이런 쪽은 저희가 뭐 그렇게 많이 시세가 나지 않았다가 지난 거래일이었죠. 사실 시세가 크게 났던 바가 있었던 섹터입니다. 자, 앞으로 또 어떤 이슈들 체크해 볼까요?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죠. 지금의 화장품에서 중저가 라인의 증가 요인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중저가 라인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뭐 K 열풍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가격대가 상당히 낮은 제품들이 대거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류 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최근 미국 시장에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은 월마트의 실적이 예상보다 대거 증가했는데 이건 이제 식료품 쪽에서 늘었다는 거죠. 근데 식료품 쪽에서 왜 늘었느냐?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둘이 나가서 외식 한번 하면 뭐 그냥 웬만한 식당에서 10만 원이면 싸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음식료 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산층들도 사서 집에서 해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식료품이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건 부분적인 얘기고 월마트 실적의 중심은 결국 의류입니다. 그러니까 월마트에서 파는 의류 중에서 고가 의류 같은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월마트도 중저가 의류의 판매가 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 한세시럽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세시럽이 납품하는 두 개 기업의 주가가 급등을 했죠. 실적이 좋아지면서. 대표적으로 갭의 실적이 급등을 했고요. 또 하나는 딕스 스포팅 굿즈라고 하는 이 요가복을 새롭게 런칭하는 것을 한세시럽이 브랜딩부터 디자인까지 연초부터 참여한 그런 기업인데 여기가 실적을 대고 올리면서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그 요인으로 인해서 이 종목도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에 급등했지만 그래도 현재
뭐 밸류 기준에서 봤을 때는 PER 한 8배, 9배 정도만 계산해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 주가 3만 원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뭐 22,000원 정도에서 매수한다면 충분히 한 4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구간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중저가 우려의 판매 자체는 성수기를 맞이하는 2분기, 3분기가 정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세실업 지금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의 섹터도 알아볼까 하는데요.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뭐 학회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쪽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이슈가 나온 걸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섹터예요.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저희가 전략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약 바이오가 오늘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제약 바이오 쪽보다는 미용기기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련되어 있는 뭐 APR이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 주가의 변동성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어쨌든 실적을 수반으로 하고 있고 소모품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용기기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 중에서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 이름에 제약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 바이오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있어요. 일반 의약품이 있고 전문 의약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문 의약품 쪽에 대한 매출이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회사의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더해서 작년부터는 이제 홈 뷰티 디바이스 쪽에 대한 진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해서 홈 뷰티 디바이스를 생산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이 부분들이 매출로 조금씩 잡히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 뉴스가 나왔는데 작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인수했다라고 하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이 미용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국제약이 본격적으로 이제 미용기기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을 제가 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테마성이 좀 엮여 있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용기기가 성장한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면 알만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죠. 뭐 마데카솔이라든지 인사돌 같은 제품들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700억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인 것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약간은 결여돼 있는 전통 제약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알테오진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처럼 신약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모멘텀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해서 미용기기 쪽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제약 같은 경우 지난 5월 28일 날 연중 신고가를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 며칠 동안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직전 고점을 넘어서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동국제약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의견 드려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19,28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9,280원 이하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3,500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 동국제약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면서 코스피 시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도 더 강하게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AI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DI라는 종목인데요. 신호 강도는 90점 기록을 했고요. 모멘텀과 차트는 85점, 그리고 실적과 수급은 80점 기록하면서 종합점수 84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증권사의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내 HBM 선두업체의 HBM용 웨이퍼 버닝 테스터 벤더가 될 확률 굉장히 높다라면서 최초의 목표는 HBM 테스터를 내년 연초에 납품을 하는 것이었으나 이 시기가 빨라지게 되면서 빠르게 더 납품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거래일에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상승폭을 꽤나 많이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7% 넘게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조금 이내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거의 6% 가까이 빠지게 되면서 19,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카드입니다. 차트 그리고 신호강도 85점 기록했고요. 모멘텀과 수급은 80점, 그리고 실적은 75점을 기록하면서 종합점수 81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성카드는 대표적인 저PBR 관련 종목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삼성카드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주주 환원까지 검토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 꺼내놓으면서 최근 7거래를 연속해서 양봉을 그려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7거래를 연속해서 양봉을 보다는 조금 아쉽게 지금 음봉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 넘게 빠지면서 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바로 코웨이입니다. 모멘텀은 그리고 수급 그리고 신호강도 모두 90점 기록했고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95점, 실적 85점 기록하면서 종합점수 90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정수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최근에는 얼음정수기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실적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모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 이후로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면서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0.5% 상승 탄력 나와주면서 5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의 종목 3가지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에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5시 30분에 반영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매장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추 개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엔 테마성 양상에 주의를 해보시고요. 주도주 위주로 트레이딩 전략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웹툰과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상장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IP 보유 여부에 따라서 반등 가능성 있습니다.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